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안 생각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게? 저희한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저만 따돌림 당한 것 같아서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부르면 강제적으로 시키는 건 하지 말라 하고 안 부르면 왕따 시킨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2세가 된 두 아들의 어머니 이복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큰아들 현수와 작은아들 민수가 연달아 결혼을 하면서 집안에 2명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며느리를 무조건 부려먹고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원래 그렇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도 시어머님께서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셨고 친정 부모님도 서로 배려하며 살아라 하시며 저를 시집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들에게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처음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죠. 어머님, 저는 집안일 잘 못해요. 요리도 서툴고요. 괜찮다, 괜찮아.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냐? 너희 둘이 알아서 분담해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큰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친구들이 시어머니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다르시네요. 반면에 작은 며느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아이고, 뭘 도와. 너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그냥 편하게 있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항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둘 다 좋은 애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번에 태국 여행 어때? 둘이서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보자. 좋지. 한번 알아볼까? 남편과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곧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국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가는 오랜만의 여행이었거든요. 항공료도 알아보고 호텔도 예약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것저것 검색하며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큰 며느리가 옆에서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이 반짝했어요. 아, 태국 여행 계획 짜고 있어. 더 늙기 전에 우리 영감이랑 둘이서 가려고. 와, 태국이요? 저도 태국 가보고 싶었는데 푸켓 진짜 예쁘다던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후다닥 다녀왔는데 이런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는데. 하지만 큰 며느리 얼굴이 너무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네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겠니? 회사 휴가 낼 수 있나? 네네, 당연히 물어볼게요. 아, 정말 기대돼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가족여행도 나쁘지 않지. 그런데 잠깐. 그러면 작은아들 부부는 어떡하지? 저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큰아들 부부만 데리고 가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여보, 그럼 둘째네도 같이 가자고 해야겠지? 그래야지. 한쪽만 데려가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겠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이번에 태국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태국요? 갑자기? 응, 현수네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 가족여행 어때? 그런데 작은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엄마. 저희는 어떡하죠?
회사 휴가도 그렇고 아내도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그럼 네 처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작은아들에게서 답이 왔어요. 엄마,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아내가 가족 여행 좋다고 하네요. 그래? 좋다. 그럼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총 6명이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푸켓의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태국 음식,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큰 며느리는 역시나 활발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아버님도 오세요. 어머님, 이거 먹어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따라다녔지만 나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경치가 정말 예쁘네요. 그치?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여행 내내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두 즐겁게 지내고 한국에 돌아왔죠. 아, 가족 여행도 좋구나.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행이 끝난 후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아내가 여행 다녀와서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고?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내가 엄마 눈치 보느라 너무 신경 쓰고 형수랑도 성격이 달라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여행 다녀온 후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결국 어제 알아누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래? 그런데 여행 중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아내가 원래 속으로만 사귀는 성격이거든요. 특히 어른들 앞에서는 싫은 소리 못해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여행 제안해 주신 건 알지만 시어머니가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강제로 데리고 간 거야? 아니에요. 엄마, 강제는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었다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시어머니의 호의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구나. 제가 가족 여행 어때? 라고 물었지만 작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국 여행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나서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괜한 오지랖은 자제해야겠어. 그래서 그 다음 여행들은 모두 남편과 둘이서만 다녔어요. 일본도 다녀오고 동남아 몇 곳도 다녀오고 며느리들에게는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담을 줄까 봐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좀 큰 여행이었죠. 여보, 이번에는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으로 가볼까? 그럴까? 나도 자유여행 해보고 싶었어. 항공료며 숙소며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컴퓨터 앞에서 한참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또 여행 계획 세우세요? 큰 며느리가 언제 왔는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응, 이번에는 유럽 가보려고. 와, 유럽이요? 완전 로망이에요. 에펠탑도 보고, 스위스 알프스도 보고, 아, 정말 좋겠다. 큰 며느리가 화면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태국 여행 때와 똑같았어요. 그러더니 예상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에도 저희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 또 이런 상황이. 사실 저는 내심 큰 며느리가 또 같이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이라 비용도 좀 부담되고. 이번에는 저희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낼게요. 정말 가고 싶어요. 큰 며느리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학습했잖아요. 태국 여행 때의 교훈을 잊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미리 둘째한테 의견을 물어봐야겠어. 그럼 일단 둘째한테도 물어볼게. 너희만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당연하죠. 저는 바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이번에 유럽 여행 가는데 현수네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 너희는 어때?
그런데 작은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 엄마, 저희는 글쎄요. 지난번 태국 여행 때처럼 아내가 또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안 가고 싶다는 거야? 네. 이번에는 저희 빼고 가세요. 아내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저희는 사양할게요. 오히려 시원하게 거절하네요. 알았어. 그럼 현수네하고만 같이 다녀오마.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와 큰아들 부부 총 4명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큰 며느리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 여행이 더 재미있었죠. 어머님, 여기 맛집이래요. 가봐요. 어머님, 여기서 쇼핑해요. 연세전보다 싸대요. 큰 며느리 덕분에 저도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강제로 부르는 게 문제였구나.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맞아. 저는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부부는 본인들이 직접 거절했으니 서운해할 리도 없을 거고, 큰아들 부부는 원하던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으니 모두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왔구나, 앉아. 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저는요. 그러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안 생각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게? 형님네만 데리고 여행 다니시고, 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저만 따돌림 당한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야, 지난번에 내 남편이 그러더라. 너 힘들어한다고 이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그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남편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서운해요. 아, 이게 뭔가요? 그럼 너는 가고 싶었던 거야? 그건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예 선택권도 안 주시니까. 저는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태국 여행 때는 강제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안 부르냐고 하는 거예요. 얘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냥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그럼 가고 싶으면 간다는 거야? 힘들어하지 않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선택할 기회는 주셔야죠. 작은 며느리는 계속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르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안 부르면 서운하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치겠어.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정신없다. 왜 그래?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참 어렵네. 요즘 며느리들 마음 읽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이 곧법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두 며느리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작은 며느리가 울면서 집을 나간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차별한 건가?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럽 여행 사진 현상에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디 보자. 사진을 보면서 즐거웠던 유럽 여행을 추억하고 있는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갑자기 왜? 아니, 며칠 전에 동서가 울면서 갔다고 하던데 여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집안 소식은 금방 퍼지는군요. 그게 좀 복잡해. 어머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직접 못하고 맘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 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가기 싫으면 싫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돌려 말해요? 큰 며느리다운 직설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때문에 동서가 서운해한다면 미안하긴 한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는 그냥 가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아니야, 너희 잘못은 아니야. 그럼 어머님 잘못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차별하신 것도 아니고 동서 남편이 직접 안 간다고 했잖아요. 큰 며느리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며칠 전 아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서운하다 했다면서요. 괜찮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네 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게 아내 말로는 어머님이 자기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럼 이번 유럽 여행에 가고 싶었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물어봐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얘야, 그럼 내가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너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야? 가기 싫다고 답할 거면서. 엄마,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워낙 예민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에요. 그럼 현순애는? 네 형수는 왜 그런 소외감을 안 느껴? 형수님은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정말 그런 성격이거든요. 얘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 모르겠다. 다음번에 여행 가실 때는 저희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중히 거절할게요. 그럼 거절할 거면서 왜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형식이라도 갖춰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형식? 형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까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봐 달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나 정말 이해 안 돼.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야? 글쎄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해하기 어려워. 큰 며느리는 그래도 시원시원해서 속이 편한데 작은 며느리는 정말 조심스러워 뭘 해도 서운해하고. 그러게. 성격이 다르니까 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나? 남편 말이 맞았어요. 두 며느리가 워낙 다른 성격이니까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대하면 또 차별이라고 할 테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어요. 어머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앉아. 어머님, 저도 제 성격이 좀 예민한 거 알아요. 그래, 사람 성격이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뭘 이해해달라는 거야?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절 빼놓고 뭔가 하시면 서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너한테도 물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작은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너는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건 그때 상황 봐서요. 또 애매한 대답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작은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물어봐 달라는 거였어요. 까지 않더라도 선택권은 달라는. 정말 복잡한 심리였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작은 며느리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을 때마다 두 며느리 모두에게 물어보려고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 부산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갈래? 어머님, 저희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다 거절하면 마음이 편했어요. 적어도 아무도 서운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명만 가고 싶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가신다고요? 저희 가고 싶어요. 둘째네는 어때? 저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거예요. 가자는 사람은 가자고 하고 안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큰 며느리만 데리고 가면 또 작은 며느리가 서운해할 게 뻔하잖아요. 큰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가자. 둘째네 서운해할까봐. 네. 왜요? 동서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그럼 저는 언제 여행 가요?
동서가 안 간다고 할 때마다 저도 못 가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 말도 맞거든요. 왜 자기만 포기해야 하는지. 결국 그 여행도 저희 부부끼리만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큰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또 왜? 동서 눈치 보느라 제 의견은 들어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아, 이제 큰 며느리까지 서운해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 양보해야 해요? 큰 며느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동서는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고, 저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동서 눈치 봐서 못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동서는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동서는 뭐든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면 될 걸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섭섭하다고 하고, 큰 며느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답답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동서 감싸주시니까 동서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이면 자기 의견은 자기가 확실히 말해야죠. 와, 큰 며느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그냥 가고 싶은 사람끼리만 가요. 일일이 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둘째가. 그럼 동서한테도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고 싶으면 확실히 가고 싶다고, 싫으면 확실히 싫다고 말하라고요. 큰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이제 양쪽 다 서운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물어봐 달라고 하고 큰 며느리는 굳이 왜 물어보냐고 하고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정말 포기하고 싶어.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왜 그래? 상황을 설명하니까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참 큰 며느리 말도 맞고 작은 며느리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야. 둘 다 틀린 말은 안 하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형수님이 저희 때문에 여행도 못 간다고 불만이 크던데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수님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이고, 이제 아들들까지 끼어드는구나. 엄마, 저희는 정말 여행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형수님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네 처가 또 서운하다고 난리칠 거잖아. 그건 제가 아내한테 잘 말해볼게요. 얘야, 엄마가 정말 답답하다. 네 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게 아내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요즘 시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인가?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것도 두 명의 서로 다른 성격을 다 맞춰줘야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